서해안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대폭 승차한 것이다. 배정된 곳은 사원구 지평, 정오부. 본래 7분간이었는데 엄청 뛰었다. 자기가 잘났다가 아무래도 너무 묵직해서 안 되겠는지 복직시킨 좌이정 김현로의 천거라서 영조도 그냥 봐준 것 같았다. 3년 전 내 기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동 김문 키워주기의 일환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 김문행 또 이번에 홍문관 부교리로 올라온 것을 보니 영조도 풍양 조씨 같은 거대 서론의 대항마로 우리를 고려하는 것 같다.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면서도 계곡을 놓치지는 않는 게 영조답다. 뭐든 상관없다. 지금이야 다들 당하관이지만 우리 신세대 행의 일족은 겨스러왕의 길로 맹진할 것이다. 물론 내가 선장이다. 조선 정부 최고 전력에 해당하는 풍양 조씨 상대로도 희망이 있다. 이 나쁜 소론 놈들. 언젠가 레벨 5 전옥서에 쳐넣어 주마. 곧 장고기가 돌아왔다. 세화는 대충 쌓아 놓은 술과 고기. 나물이며 생선에 기겁하여 그것을 빼앗았다. 앞으로 계속 서로 도와야 할 지친들인데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져갔다가는 모든 사람이 저를 흉볼 겁니다. 세화의 손길이 좀 오가자 존놈 스타일이던 밥상이 순식간에 양반 스타일로 변했다. 자존심 상한 장고기에게 그것들을 빌린 채 나는 김원행의 집으로 향했다. 김원행은 집주인이고 김문행도 당연히 초대했다. 촌수 멀어 낯설어서 가기 싫다는 맞선임 김선행도 억지로 끌고 갔다. 펄쪽을 외면하다니 이 주자가리로 부르면서 우리 네 사람은 불러앉아 조촐한 술자리를 열었다. 나머지 셋에 비하면 자식벌밖에 안 되지만 내가 어쨌든 관리자이므로 가장 연장자인 김원행에게 축사했다. 형님과 저는 일가일뿐만 아니라 제 처남의 스승이시기도 하니 그 인연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출육을 축하하며 한 잔 받으시지요. 김원행은 점잖게 내 축하를 물리쳤다. 동생처럼 공을 세워 차근차근 풍계를 밟아야 하건만 남의 천거로 일이 되었으니 민망하구만. 저야말로 제주 없이 자리에 앉아있는 꼴이지요. 형님이시라면 이보다 더한 승차도 과한 게 아니오시다. 내가 요즘 덥고 홍대용을 보살피지 못했는데 동생이 이어받아 가르친다 함으로 나는 안심이네. 제 처남이라서가 아니라 덕보는 과연 형님의 문화에서 수양한 것을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새삼 뭘 가르치지 않아도 입격은 문제가 없겠더군요. 용기어 천가가 왜 만들어졌는가? 항상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선비인 김원행도 어쩔 수가 없었다. 김문행과 김선행 또한 지혜로운 판단을 했는지 머뭇머뭇같이 어울렸다. 그리고 막잔을 들어올린 그 순간 갑자기 오랜만에 보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세 번째 필수 목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필수 목표 3명 이상을 탄핵하여 귀양 보내십시오. 숨겨진 부가 목표 2개. 나는 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김원행이 농담을 했다. 어허. 이복형의 앞에서 잔을 떨어뜨리면 춘추시대 위나라 국군. 잔치 자리에서 술잔을 떨어뜨려 사촌형 위원공을 암살하고 즉위의 의심을 얻지 말하겠노라. 새로 합류한 김문행 역시 껄껄 웃었다. 이 산의 조기를 조심해야 마땅하겠소이다. 새끼손가락만 한 어장거. 너와 금녀가 역시 잔치에서 사촌을 암살하고 즉위할 때 생선 배속에 숨겼던 거 이라도 튀어나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선비들의 유머라는 게 대충 이렇게 지를만하는 얘기하면 되게 됩니다. 인터넷 커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농담만 그렇게 하면 별 상관없는데 얘네는 조정에서 정치를 논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현대인은 번역된 실록을 봐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를 때가 많다. 국무회의나 국회 속기록이 80년대 애니 비유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라. 하지만 나 역시 그 식덕, 우리의 일원이다. 장원 급제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필두지. 제가 아무래도 기쁨에 겨워 과하게 취한 모양입니다. 어찌 가끈을 끊는 정도 촌장원이 술자리에서 어둠을 틈타 몰래 궁녀에게 입맞춘 장군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가끈을 끊어버렸다는 일화의 너그러운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제가 한 병을 더 내어 사줘야겠습니다. 조선인들을 정신적으로 문명계화시켜야 하는데 어째 내가 점점 현대인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 별표. 화기애애하게 일족의 오해를 다진다는 돌아오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젠 대충 상대창 이놈의 패턴이 짐작이 간다. 우리 행의 일족이 3사에 모였으니 3사다운 일을 하라는 건가 보다. 3사는 탄핵과 간쟁을 하는 곳이다. 탄핵은 동료와 원수를 지는 일이요. 간쟁은 왕과 원수를 지는 일이다. 야생의 조선에서 그 리스크는 크다. 유토피아 같은 현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곤장이나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선비들은 환영할, 해고만으로도 피 죽어버릴 21세기 개복치들은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현대 국가는 입법부로 권력을 분립시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조선에는 입법부 그런 거 없다. 불체포 특권, 천부 인권부터 줘라. 인생의 난이도 자체가 레벨이 다르다. 유럽에서 싸우는 자가 귀족이듯 여기도 싸우는 자가 귀족이다. 무엄한 공화주의자들이 뭐라고 떠들건
귀족은 근성부터 평민과 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수치스럽다 여겼듯이, 그리고 남들도 자기 같은 줄 알고 보람차게 죽였듯이 선비들 역시 참수 정도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근데 난 두렵거든. 영혼 탈취고 뭐고 이전에 참수가 왜 안 무서운데? 제정신들이 아니라. 나는 부가 목표를 선변지명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숨겨진 부가 목표 1, 당상관을 한 명 이상 탄핵하십시오. 숨겨진 부가 약 목표 400m 2, 마음으로 앞 하여금 시속 본인의 60km 하십시오.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다. 백 없고 만만한 놈 약점 잡아서 3명 채우려 했더니 부가 목표 때문에 망했다. 게다가 간언, 영주를 상대로 간언, 차라리 세종에게 풀떼기를 먹이라고 해라. 군인들이 고기 먹고 힘내서 여진족 썰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마 들어줄 거야. 물론 이건 필수 목표가 아니다. 허나 그렇다고 부가 목표를 무시하자니 코인이 아까운데. 지금 내 코인은 30개 남았다. 이걸로는 5등급이네. 귀주밖에 못 뽑잖아. 그러고 보니 암중모색 특성을 한번 시험해볼까. 나는 골목에 들어가 보리를 보는 척하며 범죄 아니다. 게시를 열었다. 맞은 잔액이 30개라 그런지 척 봐도 허름해 보이는 5등급 귀주 하나만 있다. 특성을 발동하자 그 뒤주 위로 글자가 떠오른다. 이명복의 뒤는 마치 글자가 검열되어 지워진 것처럼 안 보인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제 이름은 나도 안다. 이성계, 이방원과 함께 분명히 가장 유명한 조선 군주 중 하나니까. 진짜 고종의 지혜가 있었냐고. 이거 완전 지옥의 페널티잖아. 우리 노비들 주는 밥에 모래를 반 정도 섞어서 혹시 아끼는 그런 지혜냐? 꼭 고종의 지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든 마찬가지다. 나의 역사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쓸모있는 게 안 떠오른다. 고종의 마누라복, 고종의 부자유친, 고종의 중고장터, 코인 모으자. 절대 낮은 등급은 안 된다. 당상관, 어떻게든 날려줄게. 그 정도 급이면 비리가 없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일제가 복직을 위해 한양도성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돌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간언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다. 영조가 아들에게 매일 개지랄을 해서 그렇지 밖에서는 성분 코스프레에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 별표. 그렇게 결심을 다지는 사이 어느새 나는 집에 와 있었다. 서촌에서 창덕궁이니 진짜 현대에도 이 정도 직죽은 적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다. 세화는 반갑게 맞아주었다. 형님들을 만나 뵙는 얘기는 잘 되셨나요? 당신이 잘 챙겨주어서 덕분에 다들 든든히 먹었지요. 별일은 없었소. 세화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게 아까는 바빠 보이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잠깐 가까이 와보세요. 그러더니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가져왔다. 술을 먹어서 그런지 피가 더 빨리 도는 것 같다. 상태창 고민은 좀 나중에 할까. 어차피 꼴 보기도 싫은 놈인데. 하지만 세화는 내 기대와는 다른 소리를 했다. 내일 부모님께 문안 드릴 때 말씀드릴 테지만 당신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귀를 간지럽히는 느낌을 즐기며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그 말뜻을 조금 늦게 알아들었다. 아니, 벌써라고는 할 수 없지. 서울에 온 지도 1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역시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나중에 뇌물로 쓰려고 감춰두길 잘했다. 하긴 지금까지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늦은 편에 속한다. 게임처럼 현황판이 있다면 아마 최다 사용 스킬은 압도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나만 욕심부렸던 게 아니야. 혹시 세화도 스킬 가졌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어. 세화는 내 놀란 반응에 입술을 내밀었다. 벌써라니요? 무슨 말씀이 마치 이른 근설이 만난 채마밭 주인 같으십니까? 아니. 정말 고생하셨소. 이제부터 몸을 잘 돌봐야지요. 술과 담배는 가까이 하지 말고 성내는 일을 없이 해야겠소. 나는 그러면서 세화의 어깨를 안고 아직도 나와있는 입술을 집어넣어 주었다. 세화도 자연스럽게 안겨왔다. 내 목덜미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던 세화는 문득 부드럽게 떨어졌다. 참 아쉽네요. 더 하면 못 참을 것 같아서 그만할래요. 안 참아도 되는데. 당신도 참아주세요. 그 잠시를 못 견뎌서 첩을 들이면 안 된답니다. 임무로 하여금 투기를 하게 만들지는 않으시겠죠. 안정기 얘기였구나. 내가 말한 적이 있었나 보다. 나도 많이 아쉽네. 하지만 첩질은 못해. 현대인의 윤리고 뭐고 그런 거 이전에 나 바빠. 바람은 잘생기거나 돈 많은 놈이 아니라 시간 있는 놈이 키우는 거라고. 내가 앞에 두 개는 해당되는데 뒤에 하나가 안 된다. 그리고 그랬다간 홍대용이 한강을 헤엄쳐서 건너올지도 모른다. 무슨 가정 파탄이나 이혼 사유까진 아닌데 처가에서 냉랭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아무리 조선이라도 사위가 축척하는 게 좋다고 약 헤쳐가는 600m 앞 시속 영의정 모두의 한쪽 80km 날개가 단속 만들기도 전에 구간입니다. 꺾이고 시작하는 거다. 내가 세화보다 더 좋은 동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세화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더욱 번창하게 되었으니 저도 가산의 보탬이 되는 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세화는 조용히 지냈다. 짬이 안 되기도 하는데 남편이 막내라 미안하다. 자식, 특히 아들이 있고 업무에 따라 집안에서의 발언권이 달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조선이라도 여염집인데 무슨 왕궁처럼 번식력으로 서열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허나 공을 세웠다는 분위기 정도는 여기도 있다. 근데 그건 잘 나왔을 때 얘기지. 아무리 정근대라도 임산부 무리시키면 안 된다는 것 정도야 알 텐데.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부모님 좌우를 모시는 일도 힘들 텐데 무리가 없겠소. 약 600m 가산이라면 내가 앞 알아서 시속 할 수 있어. 80km 고정형 미안합니다. 이동식 단속 아버지, 지점입니다. 형님. 근데 솔직히 당신들은 도대는 무능하잖아. 형은 얼마 전에 빌려간 돈 빨리 갚아라. 그러나 세화는 우리 양반집 특성을 지적했다. 충성스럽고 민활한 가복들이 있어 제가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종일 게으르게 방에 앉아 있을 수야 없지요. 생각해둔 게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돈뿐만 아니라 장차 당신의 벼슬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고? 난 솔깃했다. 그러나 세화가 꺼낸 첫 마디는 나를 긴장하게 했다. 먼저 어지가 필요합니다. 별표. 별표. 1. 해춘군 이영은 실제로 이때 사은경 동지정사로 청에 가 있었습니다. 선조의 현손인 것도 맞지만 빨라서 간 건 아니고 왕족이라서 사행이나 흉내 등등 이런저런 행사에 끼었죠. 2. 김원회는 영조 27년 6월 좌의정 김현무, 안동 김씨 아닌 외추천으로 출륙하여 사원부 지평이 됩니다. 다만 김문행은 역사와 좀 다릅니다. 김문행도 이 시기에 부교리가 되기는 하는데 주인공 김문행보다 한참 전부터 3사에서 종조부 김창진 욕하는 사람들과 다 맞짱 뜨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작중 김문행의 커리어에는 장작이 있습니다. 3. 행의 일족 3명이 농담한 여러 사례는 사실 선비들 치고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진 일을 얘기한 축입니다. 이때 선비들이 서로 얘기한 기록을 보면 뭐 당나라의 지방 수령이라든지 송나라의 무슨 중급 관료라든지 명나라의 듣보잡 시인이라든지를 마구 인용해가며 얘기하는데 그게 뭔데 싶더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심지어 청나라와 조선의 선비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사실 이건 현대 일반인이 관심 있는 역사와 정근대인이 관심 있는 역사가 달라서이기도 합니다. 4. 춘추전국 시대엔 무슨 잔치상에서 암살 아니면 네트를 안 했는가로 의심되신다면 그 의심이 완전히 틀리진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좀 과장해서 거의 침팬지들이 칼 들고 설치는 수준인데 공자가 괜히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촌장왕의 관대함이나 함녀의 자살 어쌔신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암살자, 전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때도 지켜야 할 정신적 가치는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 가치의 종류나 작동시키는 프로토콜이 현대와 많이 달라서 낯선 겁니다. 이 문제는 작중에서 많이 다뤄진 소재이기도 하죠. 5. 고종의 중고장터는 서양 상인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엄청 비싼 값 주고 산 것에서 유래합니다. 품목도 사진기부터 군함까지 다양했으며 당대 기준으로도 고종 같은 호구 아니면 못 파는 구형 불량품이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내탕금으로 샀다고는 하는데 자기 돈을 말할 자격이 있는 전제 군주는 스스로 돈이나 땅을 벌어온 군주뿐이겠죠. 세종처럼. 43. H의 의지. 2. 다행히 세화는 어지를 시켜 걸리적거리는 놈이다. 내려죽이고 궁궐 금고를 털어 옷자는 얘기를 하진 약 않았다. 500m 앞 세화가 시속 착안한 지점은 어지의 70km 폭력이 단속 아니었다. 구간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어지의 매력적이었다. 설명을 다 듣자 나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당신의 현숙함은 비할 데가 없어. 그때쯤 어지가 도착했다. 왜 불렀나 궁금한 표정조차 아니었다. 어지에게는 그처럼 쓸데없는 잔머리가 없다. 그의 충성은 일종의 종교적 확신 같은 것이었다. 불러 계셔. 평균 시속 어허. 70km 단속 그렇게 얘의 구간 차림 주행 말고 중입니다. 여단이 내가 장하다. 내 아내가 내 아내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는구나. 이서간을 집에 갖다 주어라. 예. 별표. 내가 선비답게 널리 현자를 법하고 호벌과 사귀며 돌아다니는 사이 세화도 나름대로 교우를 만들었던 모양이다. 매월이란 끝순이 말로도 동네 만화님들 대접에 허리가 휜다고 한다. 다 반가 부인들이다 보니 세화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는 그쪽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긴 남편의 정치적 파트너 역할은 세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편의 덕, 수치가 낮다면 그렇게 우회적으로 뚫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내가 원래 좀 군자라서 돈과 권력이 작은 사람 수는 잘 안 만나거든. 내가 없는 낮의 집에서는 벌써 그런 장동 분용회 비슷한 게 완성되어 있었다. 이 신의 부인들이 집에 갇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라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허가되는 것 중 하나가 종교활동이다. 신성 공자 왕국 조선에서 아무리 이교도를 근절하려 해도 무속과 불교 등 오래전부터 민간에 퍼진 신학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녀자들이 미신을 믿어서 글쎄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은 건 사실이지만 약간 다르다.
현대에도 미국 유학생이 원래 종교와 상관없이 한인교회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종교의 본래 창시 목적을 봐야 한다. 모든 종교는 사회복지 연결망과 교류 욕구의 충족을 담당한다. 사이비 교주나 불륜 목사가 더러운 거 몰라서 신도들이 못 빠져나오는 게 아니다. 세화는 그 점에 주목했다. 홍대영의 동생인 그녀는 양반과 부인으로서 성리학을 수호한다는 의무는 실화. 적으로 잠깐 접은 채 무당 연희와 반가 부인들을 연결시켜 주었다. 우리 집이 인왕산에 신당이 하나 생겼는데 들으셨소? 그래요? 용하다고 합니까? 그렇다마다요. 계룡산에서 수도하고 장군신을 모시는데 신리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내가 천한 사람이어서 계룡산 무당들이 얼마나 용한지는 잘 알지요. 옛날부터 신령하여 태조대왕께서도 도성을 쌓았다는 계룡산의 정리를 받았다면 과연 그럴 만도 하오. 부인의 식견이 역시 높소이다. 다만 알던 사람이 아니면 봐주지 않는 게 흔인데 부인께서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말해놓지요. 비록 무당이라 하나 우리 집과도 인연이 있거니와 둘 다 남쪽에서 올라왔다 보니 많이 의지합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개월아. 그 갖고 온 호초, 화촉의 재료를 좀 떼어 오너라. 내가 지금 가진 게 일이 조촐한 것뿐이지만 잘 말해주시오. 아들놈이 12살이 되도록 오줌을 싸서 굿이라도 하려고 생각 중이었소. 이런 식이었다. 연희도 적극 협조했다. 그녀로서도 나와 직접 상종하기 힘든 처지라 세화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하얀에서 길을 몇 군데 안 되는 백인이 충분히 이해한다. 천안에서 계룡산이면 한동이지. 평균 시속 70km 원래 미국 가면 서울과 부산 사람도 보면 친구야. 위정척사의 성리학자인 내 이해심도 갑자기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양반과 부인은 물론이고 연희 쪽에서도 굿 한 번 할 때면 세화에게 수수료를 구하게 달라 지불했었다. 아니 항산이 있는데 항심이 안 생겨? 맹자도 안 읽었어. 연희는 금세 도성에서 유명해졌다. 우리 부부의 홍보가 있었더라도 연희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연희는 목천을 지배하다시피 한 최고의 샤먼이었다. 내가 산신령을 믿는 건 아니지만 상대차는 믿는다. 최소한 무당으로서의 소양은 최상급 티어라는 얘기다. 상담, 의료, 스트레스 해소, 약 기술 도구 판매 500m 등으로서 앞 시속 무당계의 명문가 70km 엘리트다. 단속 구간입니다. 선비에게 경화사족이 있다면 무당에겐 계룡산이 있다. 물론 계룡단신을 긍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전복 영업에서 실제로 뭘 알아맞히느냐는 능력과 관계없다. 그걸 어떻게 맞춰? 상대가 알아맞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말재주가 중요하다. 뼈에 악재가 있었어. 보아하니 어릴 때 뼈를 다친 적이 있고.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위장도 약하지. 평균 시속 맞아요. 70km 단속 지난달에도 구간 배탈이 주행 났었어요. 중입니다. 어릴 때 놀다가 팔다리 한 번 안 부러져 본 사람은 별로 없다. 평생 배탈 안 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허나 아무튼 용한 점쟁이가 된다. 점 3개만 봐도 얼굴로 생각하듯 인간은 누구나 그런 걸 스스로 잘 끼워 맞추는 법이다. 하지만 이것을 잘 하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똑같이 뻔한 소리라 할지라도 사주를 보니 자네는 인간이군. 했다간 당장 독재 황불이다. 신중한 심리 기술과 정치력, 배짱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샤머니 고대에는 다 제왕 노릇을 했던 거다. 이 점에서 연희는 비록 랩배틀 승리한 나보단 못하지만 괜찮은 라이프를 가졌다. 골치 아픈 자신놈 금쪽이 귀신도 쫓아내고 첩에 혹한 남편 마음 꼴릴 흑마술도 공급하면서 연희는 목천에서와 비슷한 위상을 회복했다. 덩달아 우리 집도 쏠쏠한 기수입을 얻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네트워크 기반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개 수수료 혜택이었다. 하지만 나도 세화도 그게 진정한 목적은 아니었다. 별표 3월에 어느 날 세화가 말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큰돈이나 얻으려고 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려고 무당에게는 다 털어놓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는다고 여겨서입니다. 내가 강직한 3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반가의 더러운 치부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비정보원에 이은 무당안전기획군 한생이다. 이것도 계룡산에 한번 내려가서 무당을 단체로 스카우트해 올 수 없나? 게다가 세화가 그 과정에서 쌓아둔 반가 부인들과의 우정은 수수료보다 몇 배는 가치가 있다. 카르타고를 까부순 로마 원로원이 축배를 들 때 카토가 회식 오래 하기 싫었는지 한 말이 무엇인가. 세계를 정복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마누라라는 패권자가 있소이다. 현자의 금원답게 이건 조선에도 적용된다. 잘만 하면 능지에서 벼슬아치들을 조종할 수 있다.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다 부부 금슬이 좋아서 카토의 말에 반박 못한 게 아니다. 정실 부인의 발언권은 아무리 남존여비 사회라도 그렇게 낮지 않거든. 왜 중국의 거대한 자금성부터 21세기 할렘물 나노벨까지 그 정실 자리 놓고 계속해서 암투가 벌어지겠나. 이제 내가 이번 핵심 목표에서 나아갈 길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준비를 갖춰둔 다음 초적에 3명을 불러서 지방 여행 좀 보내준다. 국가 목표상 단상관은 1명 이상만 날리면 된다.
초과 목표 달성으로 특성 받는 것도 좋지만 당상관 3명과 원수지면 특성보다 더 손해일 것 같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특성이 아니라 액티브 스킬, 그것도 선조나 원균급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다. 뒤집어 말하면 2명은 만만한 놈으로 골라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는 일단 그 점을 염두에 두었다. 형제 행의 일족부터 처가 홍의 일족까지 겨슬왕을 향한 H의 의지는 거침없이 돌진한다. 별표. 나는 오랜만에 이재훈을 만났다. 돈이 들어오면 주로 그에게 투자하고 있어서다. 이재훈은 진취적 상인답게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내놓았다. 송판 하루의 왈패들 중 적잖은 수가 우리에게 붙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장리도 놓아볼 만합니다. 장사도 좋으나 역시 이식, 이자놀이, 만한 이득은 없지요. 조선 사정상 유통이 가능한 물건 자체가 별로 없고 식재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안 썩고 안 파괴되는 물건이 가장 좋다. 그렇다. 화폐다. 워렌 버핏이 삼각김밥 팔아서 돈 벌었겠는가? 조선이나 현대나 돈 놓고 돈 먹기가 최고다. 지금까지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못했는데 이제 돈 떼먹는 놈들 채권 추심할 무력이 확보되었으니 사채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를 다른 데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러니까 한 연 40% 정도로 놓으면 많이 빌려갈 거다.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다. 한국의 연리 2% 대출보다 싼 축이다. 내가 워낙 성리학을 깊이 배웠다 보니 사회봉사가 습관이 되어 너무 힘들다. 서울시전의 점포나 사전에 주로 거래를 터보겠소이다. 만약 그들이 돈을 못 갚는다면 마땅히 점포라도 대신 받아야겠구려. 역시 공이 계책과 식견이 탁월하십니다. 우리 둘은 순조로운 진행에 잔을 부딪히며 뻘뻘 웃었다. 애초에 송파나로부터 잠식한 이유가 폭력을 확보해서 돈을 미끼로 알짜배기 서울시전을 널름 삼키려는 것이었으니까. 시전이 미래에 쇠퇴한다 한들 그건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이다. 조선에서 장사치 따위가 왕에게 직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서울시전이다. 성군 지망생 영조가 확립한 전례 때문에 정조까지 의무적으로 세미치면 나가서 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왕의 개인적 기행 같은 게 아니다. 비변사에는 공식적인 시전 당강관도 대감급으로 있었다. 다들 하기 싫어했지만 정조도 싫어했다. 갑질군주 정조의 입장에서 민원처럼 무엄한 백성들이 건방지게 구는 노릇은 아주 짜증나는 일이었다. 허나 신하들에게 9시 뉴스 유흥주점식 갑질을 서슴지 않은 정조의 위험으로도 선대왕의 전례를 어길 수는 없었다. 정조는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린다. 아, 시전이 없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한개 교과서에 나오는 신의 통공이다. 금난 정권을 없애서 시전의 메테오를 떨어뜨린 거지. 하지만 그 전까지 시전은 강력한 정치 및 경제 세력이다. 그리고 내가 노리는 큰 건수는 아무리 늦어도 몇 년 안에 온다. 그 전에 시전 진입을 성공시킨다. 내 돈과 이재훈만이 아니라 저가 돈도 끌어들여야겠다. 안동 김씨와 남양 홍씨와 이재훈이 삼위일체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이름은 삼화쯤이 좋을 것 같다. 나는 집에 와 있던 손님들, 그러니까 서울 사족들에게 이재훈을 인사시키는 방식으로 성과를 보상했다. 저희 조촐한 가산을 돌봐주는 사람인데 원래 옛날 상신, 재상의 자손으로 그를 알고 격조가 높으며 신의가 있습니다. 감히 장사꾼을 하다니 조상 이사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약 허통치는 멍청한 500m 놈들은 평균 시속 애초에 우리 집 70km 구간 다 단속 나온 종료 듯이 같은 지점입니다. 군자들이니 그럴 리가 없다. 모두가 반가워하며 활기 있게 동조해 주었다. 장동 빈문이 요새 번창하는 이유가 있었군. 자공, 공자의 제자. 장사꾼 출신이었다. 같은 유상 이 동방에도 없지 않았네 그려. 자네 나중에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오게. 이건 돈보다 더 큰 재산이라 이재훈도 내게 감사했다. 그가 대국을 볼 수 있는 상인이라는 증거다. 그렇게 볼일 마치고 물러나던 이재훈이 문득 혼이를 보고 물었다. 반역? 좌중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이인좌에 난 이후 지방에서 피라가 나돈다든지 역적 모의가 걸린다든지 하는 사건이 없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이도성 한가운데 게다가 왕이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 성스러운 한약에 갑자기 이단자의 공습이라니 황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생각보다 개연성 없는 일도 아니다. 영조 치세가 길다 보니 잘 와닿지 약 않는데 300m 영조는 앞 정통성에 시속 상당히 약점이 70km 많았다. 단속 구간입니다. 본인 업보는 다 빼더라도 일단 엄마가 무술이다. 솔직히 형이 보자만 아니었어도 즉위 못했다. 무엇보다 강력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건 우리 임금님의 터져버린 인성이다. 집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어떤 놈이 반란을 하는지 짐작도 안 간다. 오늘도 세자가 인사했다고 물에 피 씻은 다음에 세자 앞에서 착 버렸다니까. 솔직히 어디 귀족가의 15살짜리 악여경에도 이런 유치한 짓은 안 해. 그런데 영조는 이 짓을 그 악여경의 인생 전체와 비슷한 세월 동안 하고 있다. 세자에게만 그러는 것도 아니다. 뒤주에 안 들어가는 바람에 덜 유명한 딸 화여봉주에게도 똑같이 했다. 화평공주에게 쏟았던 애정을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다. 영조는 이견에 여지없이 유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관대
대한 면모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은 이 악물고 끝장을 볼 때까지 괴롭힌다. 자살 안 하면 자기가 죽여주기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도에서 직산까지 날아와야 했던 이태준이 대표적이다. 참고로 그 인간은 복귀해서 승진까지 했는데 명절을 가까이서 보니까 세상 빡쳤는지 직산에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다가 전라도 관찰사로 다시 튕겨나갔다. 진짜 귀향의 천재야. 그렇게 영조에게 원한 가진 인간만 세워도 대규모 군대를 꾸릴 수 있을 거다. 성공한다는 전제만 있다면야 나도 부잣집은 해줄 수 있다. 대장은 세자다. 약 잠깐, 500m 혹시 앞 박정원 시속 이세? 70km 이 자식이 반란군 수뇌부 아냐? 아버지가 아프다는데도 않는 거짓말하면서 빠진 건 반란군을 지휘하기 위해서고 내 여기서 살아나가면 반드시 이놈 모가지부터 날린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섣불리 도망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일단 항복한 다음 세자 찬스를 써볼까? 그러느라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두 놈이 머뭇대며 나에게 막대기 같은 걸 건네주려 한다. 야, 평균 꺼져. 시속 난 70km 군관이야. 단속 구간 주행 우리 업무 중입니다. 분장은 좀 지키자고. 허나 아무리 기다려도 이인좌의 후예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보고를 받은 우부승지 조은규 다 다시 왕에게 아뢰었다. 금호문, 김호문, 창덕궁의 소문 주로 관리들이 썼다 A찍에 있던 훈련도감 호수 한 명이 감히 이 근처까지 들어와 무엄한 말을 외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역시 우리 영명하신 약 임금님의 300m 앞 그런 시속 세심한 반란군이 있을 90km 리 과속 없지. 신호 위반 단속 그냥 미친놈 구간입니다. 하나였구나. 듣자 하니 적도가 화내고 수완군수와 결탁하여 나를 일으키려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는데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것이 있어서 난입했다고도 한다. 알았어. 국정원이 칩을 심어 자신을 전파로 조종한다며 목에 쿠킹 우유 싸서 다니던 사람은 노량진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다. 물어보니까 국정원이 여자를 겁탈하기 위해 그런다고 하더라. 초전도체로 꼬마 전부 겨는 소리 한다. 마인드 컨트롤 기술 갖고 고작 하는 게 그거냐? 게다가 그럴 거면 남자 목에 칩을 왜 박는데? 가장 열받는 건 그놈은 합격했어.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대충 그런 부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국가 최정예 수도방위군 그 중에서도 왕국문을 지키는 군사가 저렇단 말이지. 같은 훈국이라도 손 하나로에 있던 애들은 진짜 멀쩡한 축이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다. 우부승지 조은규는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인 처방을 아뢰었다. 우선 몽둥이로 흠식해도 나중에 위아래로 다 작사를 내자는 권위의왕은 위험 있게 답했다. 저놈이 술을 먹고 방패를 부린 게 분명하다. 말은 대로 하되 제 도중에 갑자기 형틀에 묶어치기도 민망하니 끝나고 나서 하라. 다행히 그 뒤로는 별일이 없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초를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날 박정원을 만난 나는 힘껏 불평했다. 신하된 직분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겠지만 난데없이 역적의 칼이 목에 닿을 뻔하여서 매우 놀랐습니다. 내가 혼미하여 고생을 시켰네. 일단 이거 한 마리 더 받고 태도가 뻣뻣하면 그날 저 만나러 간 거 다 소문내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수상해서 인왕산 무당한 전기회고에 알아봤더니 박정원 부인도 한 번 왔었더라고. 첩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존책보다 첩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지. 거듭 사과한 박정원이 돌아가자 나는 그가 또 묶어준 악닭 한 마리를 들어보았다. 얘네 양계장 하나. 저번에 그놈보다 더 실한 것 같다. 집에 가면 닭도 어떻게 스킬로 잘 번식시킬 수 없나 고민해봐야겠다. 반란군인 줄 알았던 놈은 그냥 내 귀에 도청장치였고 반란군 흑막인 줄 알았던 놈은 그냥 불륜남이었다. 그래, 역사가 뭐 그런 거지. 별표.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지방관 할 때 나를 많이 도와줬던 훈계이 아저씨는 이때 복귀해서 병조 판서로 승진해 있었다. 떼기 대감이다. 그 대감님이 나를 부르니 가지 않을 수 없다. 숯불벌되는 군에게 가는데 선물 세트 하나 갖고 가지 않을 수도 없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두 종류나 비늘 없는 생선, 피로 만든 음식 등 먹을 것에 까다로운 금기를 설정한 문화는 많다. 허나 닭고기를 금지하는 곳은 없다. 인류 단합과 세계 평화의 상징은 바로 치킨이다. 그래서 내가 박정원에게 받아온 닭은 홍계희도 기쁜 낯으로 받았다. 지난날에 은혜로 보아서도 자주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직무가 바빠 약 속도합니다. 300m 앞 선고무사 아니겠는가. 단속 구간입니다. 나도 조카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 지난번에 오는 때 직산에서 지혜를 드러낸 조카가 아니었다면 나로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걸세. 내 덕에 충청도 전체에 고가가 올라 한서 자리 먹은 홍계희는 허허 웃었다. 나도 역시 겸손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은 대감께서 후배를 지도하신 바를 따랐을 뿐인데 제게 무슨 지혜가 있었겠습니까? 이 말로써 홍계희 역시 내가 아직 차기 동지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사실 이번에 자네를 보자고 한 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믿을 만한 사람이 오직 조카뿐이기 때문일세. 내 귀에 도청장치 사건 말이지.
이해된다. 병조 판서 입장에서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금호문이면 충당대에서 천천히 걸어 10분은 걸린다. 직선거리가 길다기보다는 궁궐안이 좀 복잡해서다. 당연히 그 사이에는 수많은 군사와 내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저런 관인이 딱히 은밀하게 시침뚝대고 잠입하진 않았을 거고 미친 티 팍팍 내며 돌진했을 게 뻔하다. 그런데 왕에게 목소리가 닿을 거리에 이 말은 곧 화살 닿을 거리라는 뜻도 된다. 들이닥칠 때까지 아무도 못 막았다는 거다. 이것이 바로 타임트루퍼 훈련도감의 기동이다. 그 놀라운 돌파력으로 조선 왕궁의 방어가 어떤 수준인지 만천하에 드러내준 것이다. 병판이나 훈련대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씹어먹고 싶을 것이다. 호수 김정부. 김정부는 성은에 힘입어 장 30대만을 맞았네. 그러나 일이 가벼운 처벌만 했다는 뜻은 자네도 짐작하겠지. 더위의 병무직책, 군사 책임자 이곤욕을 치르겠군요. 아마도 그럴 것 같네. 나는 궁리했다. 홍계희가 잘리면 나도 곤란해진다. 그러다가 문득 영조가 충당대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다. 저놈이 술을 먹고 광태를 부린 게 분명하다. 그리고 한번 실마리가 풀리자 사고는 우리 포니의 질주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에서 계획의 톱니바퀴가 착 맞아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잘만 되면 당장 홍계희 실드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내가 송파나루를 교화할 때부터 노리던 큰 건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제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홍계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별표. 호수 김정부는 의금부에서 공문되었다. 그럴 가치까진 없어 보였지만 임금이 직접 친국했다. 그냥 미친놈 하나에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여겼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미쳤는지 3사의 고위 관리인 대사원 서명구와 장령 홍중효, 정원 이유수는 친국에 오라는 왕명을 씹었다. 병조 판서로서 지휘금부사를 겸직하는 홍계희는 이때다 하고 지위를 활용했다. 3사에서 아무도 안 올 수는 없다며 급히 홍문관 교리 김은행을 소환한 것이다.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자인 만큼 누구나 홍계희의 민첩한 인선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판은 깔았다. 이제 실수 없이 합을 맞춰야 한다. 나이트 세이버스는 조선 군인답게 대가리에 제다이 나이트가 춤추고 있는 김정부는 자꾸 횡설수설했다. 본래 김정부는 왕이 아니면 오래전 머나먼 은하계의 비밀을 들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왕을 대령해줬는데 헛소리만 하니 자리에 있는 모두의 혈압이 조금씩 오르는 게 느껴졌다. 이럴 때 나는 장 변호사만을 썼으나 역시 의금부의 수준은 달랐다. 의금부 정도는 되어야 조빈 가능한 해외파 주리 신부가 화끈한 엑소시즘을 시행했다. 으아! 성스러운 십자가 모양으로 엇갈린 두 막대기가 나쁜 악마를 쫓아내자 김정부는 드디어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 수안군 사람과 평소 원한이 있어 그렇게 떠든 것입니다. 제2의 2인자가 수안군에 있는 금은관과 구리관을 토대로 옹비하려던 것인가 의심하던 관련자들은 허탈했다. 하긴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이긴 하다. 금광이 마우스로 찍으면 금 들어오는 물건도 아니고 진실의 마다는 역할을 종료했다. 의금부 나졸들이 힘은 어제보다 못해도 기술은 조선 최고다. 이제부터는 2라운드다. 나는 옥매무새를 약간 고쳤다. 별표. 홍계희는 김은행 쪽을 슬쩍 보았다. 허리띠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 이제 시작하라는 신호다. 홍계희는 지휘금부사로서 아뢰었다. 상의 자비로 그저 형신을 가하는 데에 그쳤으나 이런 무엄한 자에게는 마땅히 더욱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정부를 정형, 사형, 하소서. 국왕이금은 충당대에서 자기가 오늘 띄운 뜻을 신하 중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데에 답답해했다. 게다가 대사원식이나 되는 놈은 오늘 공문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다. 내가 이것들을 데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하나 하는 심정이었다. 그래서 그의 대답에는 다소의 귀찮음이 들어가 있었다. 괴망 하긴 하지만 그저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닌가? 원래 역사에서 홍계희는 임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 이날의 승정원 일기를 본다면 영조가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술 얘기 반복하고 신하들은 신하들대로 갸우뚱하며 술은 술이고 죄는 죄 아닌가 식으로 응수하는 험한 불량 사태를 목도할 수 있다. 이런 역사는 김은행도 물론 모른다. 누가 그런 걸 외우고 다니는가. 하지만 김은행은 탐욕, 아니 청운의 꿈을 향한 의지만으로도 예언을 뛰어넘는 직관에 도달했다. 그래서 홍계희에게 적절한 조언이 가능했고 홍계희 또한 김은행의 조언대로 잽싸게 왕에게 찬성할 수 있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망동은 술이 없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병판 잘못은 아니다. 술 잘못이다. 왕이 그에 동조하여 고개를 끄덕이자 홍계희는 김은행의 계책에 매우 탐복하고 말았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조카사위로 들릴 걸 그랬나. 홍계희가 이미 늦은 후회를 하는 동안 이금은 병조 대신 다른 샌드백을 찾아냈다. 나라의 기강을 논하는데 3사에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다니 이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홍계희는 침을 삼켰다. 지금이 고비다. 이금이 말한 단 한 명은 최소 당상관을 얘기한다.
사단장이 3중대는 왜 안 왔어? 하면 중대장을 찾는 거지. 3중대 김이병을 찾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3중대 김이병이 나섰다. 대사원이 불과 이틀 전인 관하여 명을 받드는 데에 혼란이 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보관이 없기로 감히 신이 대죄합니다. 지휘근부사 홍계희와 영중초부사 김재로를 비롯한 보관들이 놀라 김은행을 가라고 한다. 심지어 보관 이금도 약간 놀랐다. 이금은 직산에서 본 김은행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주목한다고까지는 말 못하지만 분명 볼수 노론이면서도 세자의 편에도 발을 걸치는 듯한 이 행보는 이금의 흥미를 끌었다. 나쁘게 해석하면 회색분자다. 그런데 이금은 그런 회색분자를 아주 좋아했다. 탕평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줄 정도로. 다만 기회주의자에 불과한지 탕평책의 미래 기수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기친제의 국왕으로서 하찮은 방화관 하나에 오래 신경 쓸 수도 없기에 이금은 이 기회를 활용해 그를 가볍게 시험하기로 했다. 세자시 강원의 경문함, 정오품, 김은행인가. 좋다. 세자를 힘써 가르친다는 너의 신견으로 보건대 이 군사의 행태는 어떻게 다스려야 마땅하겠느냐. 돈에 눈이 멀어 도박에 나섰던 김은행은 안도하며 대답했다. 술이 악한 것이지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감히 어막, 가까이까지 난입한 죄는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비를 보이신다면 뮤를 감하여 정배 하는 것도 전례에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김은행을 처음 보는 영중초부사 김재로는 감탄했다. 저 어린 나이에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비굴해 보이지 않는 상언을 할 수 있다니. 죄는 죄라며 강직한 태도는 견지하나 결국 유지는 왕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김원행이야 이름이 알려진 학장이 추천하였지만 김은행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재로나 우의정 정우량 같은 정승급들은 김은행도 술을 말한 그 시점에 왕의 의도를 깨달았다. 정우량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나조차도 미리 알지는 못했던 것을 세자가 저 정도 되었으면 왕실도 더 평안했으련만. 이금 역시 비슷한 생각인 모양이었다. 교리 김은행의 말을 간합한다. 죄인 김정구는 절도에 정대하되 오늘 왕명을 따르지 않은 대사원 서명구와 장령 홍준호, 정원 이유수도 마찬가지로 기양의 유를 시행하라. 별표.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에 상대창이 떠올랐다. 필수 목표 3명 이상을 탄핵하여 기양 보내십시오. 달성 1명. 숨겨진 부가 목표 1. 당상관을 1명 이상 탄핵하십시오. 미달성. 숨겨진 부가 목표 2. 왕으로 하여금 본인의 간언을 간합하게 하십시오. 미달성. 나는 속으로만 미소를 지었다. 알겠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주장해서 기양을 가면 되는구나. 정식으로 문건을 올려 관원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도 상관없는 모양이다. 하긴 도감군이면 풍계는 없어도 엄연히 공무원이지. 대사원 이하 3명도 포함이라면 당상관 퀘스트도 해결이겠지만 그건 내가 주장한 게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고. 또 2번 부가 목표인 간원 역시 기양과 겹치지는 않아야 한다. 당연하지. 안 그러면 목표가 따로 있는 의미가 없으니. 좋아. 실험은 성공이다. 알아볼 것은 다 알아봤다. 이제 다음 볼 일이다. 내가 술이 만하게 근원이라고 얘기했지. 너 정도면 이거 받아치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 과연 영조는 내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국문을 마무리하면서 선언했다. 여러 신하들은 이로써 술이 얼마나 윤리에 해악을 끼치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3사의 어린 관원조차 알고 있는 이치를 지혜로운 노신들이 몰라서야 되겠는가. 또한 마침에서 황해도, 와우관성, 평안도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저런 자가 나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도덕을 바로잡고 곡식을 아끼기 위해 나라에서 모든 술을 일체 금하고자 하니 비국과 묘당에서 만단히 논의하라. 나는 이번에야말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급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현대인의 미래 지식으로 노리던 큰 건수. 영조의 조선 사상 유례가 없는 초창기 초강경 금주령이었다. 약 400m 별표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1. 영조 27년 3월에 있었던 김정구 사건은 작중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김정구의 주리를 틀라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2. 작중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기록을 살펴볼 때 조선 수뇌부의 의심은 황해도에서 팔을 연다. 2. 청군을 끌어들이려는 것인가? 와 누가 황해도 사람들을 모함하려고 이놈을 조종했나? 두 부류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때 영조가 계속하여 김정구가 술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주령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가 역사에서 유명한 장기 금주령을 내리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영조 31년입니다. 다만 이때 관서와 해서의 기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 작중에서는 전개와 상관없어서 생략되었지만 김정구 사건 때는 좀 웃긴 일도 많았습니다. 밤새 공문을 했기 때문에. 참석한 고관들이 죄다 늦잠 자고 출근 안 해서 영조에게 내가 일어났는데 너희가 안 일어나? 미쳤냐?
소리를 듣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세자도 같이 싸잡아서 욕합니다. 특히 대사원 서명구는 국문이 있기 이틀 전에 대사원에 임명된 사람인데 국문 때 안 나왔다가 국문 끝나고 영조가 귀양 보내라고 명한 뒤에야 아무것도 모르고 멀쩡히 대사원 임명 사은 숙배하러 찾아옵니다. 영조는 너 지금 반항하느냐며 화를 내죠. 다행히 서명구의 귀양은 나중에 취소됩니다. 이태종은 실제로 직산해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하면서 장문의 상언을 올리긴 합니다. 근데 세자한테 올려서 어쩌자는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왕 귀에 들어갔는지 다시 관찰사로 날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45. 우리를 위한 축배를 2. 군주는 신하의 본보기가 된다 군이 신강. 그래서 포수 김정구가 왕의 친국하에 엄정한 형벌을 받고 있을 때 한강가의 어느 이름 없는 갈대밭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둔한 소리와 함께 자루 하나가 갈대밭에 처박혔다. 평범한 곡식 자루처럼 보이는 그것은 살아있는 듯이 꿈틀댄다는 점에서 비범했다. 그 안에서는 꼼꼼히 묶여있는 장사꾼 하나가 튀어나왔다. 제갈을 풀어주자 거창하게 손부터 몰아쉰 그 장사꾼은 곧 공포에 쉬어버린 목소리로 외쳤다. 내 놈들은 그 돈놀이꾼 사마다 이로구나. 이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고이 데려오라고 이르기는 했다마는 너무 고이 모셔온 건 아니냐. 송파나로에서 이재훈이 모집한 서울 청년들도 즉시 고개를 숙인 다음 웅둥이를 꼬나들었다. 주변 갈대가 수숫대로 보일 만큼 빨개지고 나자 이재훈이 바랐던 권력관계가 완성되었다. 이재훈은 중간보스다운 위용으로 공방대를 빼물었다. 신분 낮은 장사꾼이라 장죽은 못 쓴다. 허나 이재훈은 편리한 공방대가 더 마음에 들었다. 부하 한 놈이 채무자의 머리끄덩이를 꽉 잡아 지켜들었다. 채무자와 눈높이를 맞춘 이재훈은 상냥하게 말했다. 이봐, 최씨. 우리 돈 떼먹고 무사할 것 같았어. 이빨이 반은 빠진 데다 얼굴은 마누라도 못 알아볼 꼴로 부어 터져 있으니 대답은 할 수 있으니 뭐. 물론 이재훈은 상대의 대답보다는 수용에 관심이 있었다. 도망이나 쳤으면 나도 그럴 만하다고 여기겠는데 일정하게 가게에서 팔이 쫓는 꼴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동대문 패거리 춘삼이 믿고 그런 게지. 때를 놓치지 않는 청년 돌격대원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울려 퍼졌다. 춘삼이. 그 애타게 그리운 춘삼이를 빨리 보게 해줘야 마땅하겠소. 아마도 저기 강심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네가 던졌지 않나? 워낙 조각조각을 내어 던진 탓에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걸. 은 좀 빼놓지 그랬나. 여기 갈대밭 근처 문둥이들이 비싸게 사간다는데. 에이, 그건 어린애 간이야. 그 춘삼이 놈은 이미 속세에 찌들어서 약효가 없을 거라고. 차라리 돼지 간이 더 깨끗할 테지. 이제 보니 자네가 약술에 아주 조예가 깊고. 내가 지금은 이직하고 있지만 이래봬도 조상이 글을 좀 배우셨다네. 최 씨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얼굴이 하얗게 되었다. 장통방 사전 주인 최 씨는 어느새 10배로 불어난 빚 대신 가게를 넘긴다는 계약서에 붉은 지장을 찍고 물감은 넘쳐났다. 풀려날 수밖에 없었다. 관아에는 고발할 수 없다. 조선에서 빚 안 갚는 놈 패는 것은 대명률에도 나와 있는 합법이다. 이건 최 씨가 잘못한 거다. 물론 관청에서 패는 게 맞는데 조선의 민영화 수준은 일개 장사꾼인 최 씨조차 잘 안다. 춘삼이를 물고기 떡밥으로 뿌려버린 만행이야 말뿐이지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춘삼이는 실제로 실종되었다. 그리고 저놈들은 모두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 최 씨는 무엇보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별표. 이것으로 5개째 올시다. 아직 뒷배 믿고 빚을 갚지 않은 녀석들이 연함은 놈쯤 더 있습니다만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아마 서울 여러 관청의 원한을 살갭니다. 이재훈이 지금 말하는 관청은 조직과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된다. 갱스 오브 서울의 미묘한 세력 균형을 생각하면 신생 타구봉파가 함부로 막 날뛰는 것도 곤란하다. 애초에 예상했던 바지요. 그 빚은 한성에 들어가는 국문, 수수료쯤으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시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면 필시 더 많은 빚이. 이재훈의 말도 맞다. 하지만 나는 빚을 안 져서 떼먹힐 생각 따위 조금도 없다. 저작거리의 주먹패 따위가 양반 귀족인 나에게 감히 터세를 부리며 돈을 뜯는다고. 그 뒤를 봐준다는 여러 소감은 음서 같은 허접들이나 다는 허드렛일 부서가 감히 3사의 관원에게 야료를 부린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부 쓸어버리고 상하 관계를 확립한다. 허나 그 구체적 광고는 아직 이재훈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나는 우선 이재훈의 말에 동의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오. 수고하셨소. 말씀하신 금주령 건도 유의할 만하겠군요. 마침 여러 사전과 후전을 얻은 김에 곡식을 빨리 팔아치울까요? 임금께서 술을 빚지 말라 명하신다면 고가가 떨어질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금주령이 거두어지기 조금 전 다시 샀다가 팔면 또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허허. 이런 장사꾼 같으니 어찌 선비가 고가 차익을 이용한 환치기 따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의도가 보이잖아.